안녕하세요. 세미 스마트팜 TV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죠? 올해는 이상기온 때문에 제가 여러가지로 이렇게 좀 특이한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봉숭아가요. 지금 11월 달 아닙니까? 그죠? 근데 봉숭아가 이렇게 핍니다. 이게 기후가 약간 좀 이상기후, 그 다음에 고온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1월 달인데 이렇게 주변에는 민들레도 이렇게 피어납니다. 민들레도 피어나고, 뭐 민들레는 어느 정도 조건만 주어지면 피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는데요. 여러 가지 이상기온 때문에 식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생태계 리듬을 이렇게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박태기 나무라고 아시죠? 조경수에 많이 쓰이는 박태기 나무. 박태기 나무도 지금 여기는 추운 지역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꽃이 펴요. 보니까 꽃이 피고, 지금 그 해당화도 매한가지고요. 해당화도 지금 열매가 완전히 맺혀 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꽃이 지금 꽃몽우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박태기 나무 보세요. 박태기 나무 이렇게 지금 꽃이 핍니다. 이게 뭐 내년에 가면은 봄에 원래 이렇게 꽃이 피는 나무인데, 이게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여기는 꽃이 안 생기겠죠. 제가 그래서 좀 일부분은 버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버린들 거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데, 기온이 좀 이상합니다. 기온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는 이렇게 그 주변에 해당화도 이렇게 도로변 옆으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심어놨는데, 자, 이렇게 열매가 맺혀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지요. 이래 열매가 빨갛게 이렇게 익는 게 정상인데, 아직도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당화 꽃봉오리가 나오는 게 있고, 또 이렇게 꽃이 열매가 맺힌 옆에 또 꽃이 이렇게 피기도 하고요. 이게 그 식물의 생체 리듬이 많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매한가지죠. 이렇게 해당화 지금 11월 달인데, 이곳은 약간 추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꽃이 핍니다. 그런데 이제 계절은 계절이니만큼, 지금 그 나무 잎들은 떨어져요. 요건 이제 산사나무인데, 산사나무를 제가, 요건 이제 우리가 자생하는 산사나무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다 옮겨서 심어놨는데 잎이 떨어졌죠.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새끼 산사나무인데 잎이 이제 완전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블루베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많이 해드렸는데, 블루베리가 이제는 단풍이 들면서 낙엽 지는 떨겨가 이제 생성이 돼서 이제 낙엽이 지기 시작했고, 일부분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뷰해 드린 것처럼 적기에 우리가 그 순머지 작업을 제가 해 주는 바람에 얘는 더 이상 순이 자라거나 그렇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목질화, 그러니까 목질화 쪽으로 이렇게 접어든 것 같습니다. 단풍이 든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생장은 안 하죠. 생장은 안 하고 이제 월동으로 접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예쁘게 단풍도 드는데, 저희 절단한 부분이 이렇게 보이시죠? 절단한 부분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꽃눈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좀 실한 그런 부분이 이래 생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꽃눈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유튜브 쪽에 확인해 보니까 일부분은 유박 비료를, 유기질 비료죠, 그걸 좀 주라고 하는데,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다고 한들 지금에 와서 주게 되면요, 이게 그 식물, 그러니까 블루베리 자체가 비료 성분, 영양 성분을 흡수해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이제 가을로 해서 겨울로 접어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식물이 자라는 거는 자람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줘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기질 비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토양에서 밑거름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밑거름으로 들어갔을 때는 약 15일 정도 되면 효과를 나타냅니다. 밑거름인 경우에,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 되면 얘가 그 건조했다가 또 습했다가 뭐 이런 단계를 거쳐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부숙이 되기 때문에 식물이 흡수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밑거름이 아니라 윗거름을, 덧거름이라든지 윗거름을 줬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한 줌씩 정도로 해서 우리가 그 목질부에서, 주간 목질부에서 약간 비껴서 이렇게 뿌려주면 얘는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요, 눈에 녹거나 이래서 서서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디에 보면은 뭐 봄에, 그렇게 되면 봄에 그 눈이 막 나와서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가을에 이렇게 주게 되면 눈이 나온다고 하는, 눈만 생장이 되고 열매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눈이 생성된 것은요, 눈이 생성된 것은 이제 그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게 되면 눈은 눈대로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요, 그 눈이 무슨 잎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눈 자체는 그냥 성장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도요, 여러분들 보실 때 잘 가려서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게 그 식물 성장에 어느 사람이 얘기한다 그래서 그게 전부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게 되면 얘네들은 그동안에 겨울을 지나면서 땅속에 이렇게 흡수가 돼 있다가 봄이 되면 얘가 싹을 틔우거나 꽃눈이 이제 발현을 하게 되죠. 그래 되면 그쪽으로 영양분이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영양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다 그래서 얘가 뭐 잎눈이 꽃눈이 되고 꽃눈이 잎눈이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꽃눈은 꽃눈대로, 그 다음에 잎눈은 잎눈대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들어가고 얘도 이제 휴식기에, 휴면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11월 초순인데 이 정도 돼서 이렇게 낙엽이 들고 이랬을 때는 그 위에 이렇게 주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유기질 비료는 꼭 주셔야 돼요. 유기질 비료 안 주시면 안 되고, 오히려 유기질 비료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주게 되면 우리가 그 화학 비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화학 비료를 줄일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비료 성분을 분석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드렸어요? 다른 우리가 그 전용 비료라는 것, 소위 그 블루베리 전용 비료라는 비료들, 여기에 그 지소질 성분이 많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원형 복비 같은 지소질 성분이 좀 적어요. 그런 경우에는 걔네들을 보충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유기질 비료, 유박 비료라든지 혼합 유기 같은 것을 주게 되면 거기에 일정 부분 지소 부분이 있습니다. 지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소 성분이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화학 비료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화학 비료에서 우리가 전용 비료를 기준으로 한다 할 때 그 부분이 모자라는 질소질 비료 성분은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줌으로써 거기에서 질소질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유기질 비료를 잘 주세요. 유기질 비료 중에 무슨 퇴비 비료, 가축분 퇴비 이런 거 말고 꼭 유박 비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가축분 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름이라기보다는 그게 조금 그냥 유기물로만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름이 아예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로 질소 성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숙이 덜 돼서 가스에 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박 비료를 주시게 되면 상당히 우리 식물 자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우리가 비료 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옥상이나 이런데 그 리뷰에 댓글을 주신 분이 계시던데, 옥상에 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옥상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어떤 그 습기의 문제도 그렇고, 복사열, 옥상의 자체에서 일어나는 복사열들 있잖아요. 태양이 강력하게 내릴 때, 예, 그 복사열 같은 경우에 그 열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어느 분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부산물,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주실 때 꼭 염분은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은 물에다 담갔다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 슬러지,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물에다 담가 놨다가, 어느 정도 염분이 빠지면 물을 몇 번 이렇게 갈아주고, 나머지 거기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좋아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일정 부분은 괜찮은데, 좀 과하게 축적이 되면 염분에 해를 입습니다. 염분에 해를 입게 되면,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조기 낙엽이 된다든지, 아니면 황화 현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염류 축적되는 건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봉숭아가 이렇게 꽃이 펴요.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게 지금 6, 7월 정도에 그 꽃이 피는 게 맞는데, 지금 11월 초순에 이렇게 꽃이 핍니다. 올해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으로, 내년을 한번 참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블루베리, 전지전정서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귀와 눈에 솔깃할 수 있도록 제가 비배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물 주는 관리, 그 다음에 전지전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리뷰해 드릴 테니까, 구독 신청을 해 놓으셨다가, 그때도 이제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하게 되면, 유튜브에 업로드 하게 되면, 매번 들어오시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이 뜨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내년에부터는 제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제가 심는 방법서부터, 제가 이제 일부 좀 더 심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는 방법서부터, 그 다음에 피트모스 관계되는 것부터, 아니면 유박 비료, 비배 관리, 그 다음에 우리 한 해 급수 관리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때 이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블루베리 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제 모든 식물에 대해서 재배하는 방법이라든지, 재배하는 노하우, 그 다음에 관리 때 꼭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시험 재배를 많이 하니까 식물별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무슨 이제 손쉬운 게 기를 수 있는 재배서부터 조금 예민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식물까지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험을 거쳐서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입증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촌도시민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세미 스마트팜 TV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농촌에 살지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실제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를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식물 재배는 세미 스마트팜 시스템 시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막이라든지 농촌에 산다 그러면, 야, 거기 가서 계속 이렇게 어떻게 붙어서 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세미 스마트팜이라든지 저희 세미 스마트팜 TV를 보시게 되면,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리뷰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올해 아마 블루베리에 대한 부분은 리뷰를 올해는 이 정도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고, 겨울 잘 지나면 내년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식재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유익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좋아요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세미 스마트팜 가족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